5강 정진사전이야. 정진사전. 근데 이게 뒷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앞부분을 모르면 안 되는데 그냥 여기 나온 것만 가지고 할 거야. 이 소설은 다른 고전 소설하고 달라. 굉장히 개성적인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면 여장을 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그 속이니까 이번에 반대로 다른 사람을 여장시켜서 상대방한테 복수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자, 개성적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한 집안의 가장, 여기는 이조판서 그 누구야, 남자 주인공, 그 이조판서 가장의 그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 가족들이 막 싸우는 얘기, 이런 걸 무슨 소설이라고 하냐면 쟁총형 소설이라고 그래. 쟁총형 소설. 마치 임금을 두고 신하가 싸우는 것처럼 가족 내에서 가장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막 밑에 있는 부인들이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걸 쟁총형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쟁총형 소설이야.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볼게. 한편 이때 일지가 원래는 평양 기생이었는데, 여기 이조판서 주인공이 남편이지, 그지? 첩으로 들어온 거야, 첩. 그러니까 이 글은 처첩 간의 갈등이 벌어진다. 그럼 맞는 거야. 박 씨하고 최 씨가 있는데 이게 부인이야. 알았니? 이 부인과 첩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기생 일지가 첩이 되고, 일지가 바로 악인의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금석을 처치하고, 여기 보면 금석을 처치한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일지가 금석이 누구냐면 이 박 씨의 큰아들이야. 처치하고 상쾌한 중. 야, 생각해봐라. 박 씨의 큰아들을 처치했는데 기분이 상쾌하대. 악인이지, 그지? 박 씨를 모해하고자 밤마다 차돌과 더불어 의논하더니, 차돌이 하는 말이, 내 친구 중에 봉돌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이놈은 놈이 끝난 오입쟁이일 뿐만 아니라, 이건 뭐 바람둥이라고 생각하면 돼. 궁량이 유효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지금 일지하고 그 봉돌하고 서로 연결시켜 주려고 차돌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궁량이 유효하다는 얘기는 일처리를 아주 능숙하게 잘한단 말이야. 여기서 일처리는 뭘까? 그러면 일지가 남편의 신임을 얻고 박 씨와 최 씨를 쫓아내는 거, 이거를 같이 모의해갖고 잘할 친구가 하나 있다, 봉돌. 그래갖고 오늘 마침 박 씨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내 상처하여 민망하더니 들으니 박 씨는 자식도 잃어버리고 이런 때에 호강이나 할까 하니, 내일 밤에 돌광대를 모아가지고 그 집 문 밖에 노름을 붙이고 어둑해진 후에 업고 달아나면 일개 아녀자라고 해도 꼼짝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봉도를 시켜서 박 씨를 업어가지고 납치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하면 된다 하던데, 그 말이 어떤가? 그래서 지금 차돌이 일지한테 봉돌이 박 씨를 납치할 거라고 얘기하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일지가 손뼉을 치며, 말만 들어도 깨소금 맛이다. 내 최선을 다해 보리다 하고 만족해 하더라. 자, 그래서 말만 들어도 깨소금 맛이고 최선을 다해 보는데, 왜 최선을 다해? 자, 뭐라고 했냐면, 그 집 문 밖에다가 이러고 노름을 붙이고. 됐지? 자, 그래서 박 씨를 납치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일지란 말이지 하고 만족해 하더라. 이날 밤에 박 씨를 납치하던 날 밤에 박 씨가 꿈을 꾸니, 자, 이걸 뭐라 그래? 예지몽이지, 예지몽. 예지몽이 뭐야? 앞니를 알려주는 꿈이야. 어떤 한 노인이 사모관들하고 처녀에 들어와서 박 씨를 부르며 하는 말이, 부인은 주무십니까? 박 씨가 황급하게 대답하기를, 당신은 귀신입니까? 사람입니까? 노인알, 부인 놀라지 마옵소서. 나는 금강산 신령이오니 부인의 재앙, 아까 봉돌이 납치하는 거지, 그지? 구하고자 하여 왔나이다. 박 씨가 일어나 두 번 절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지. 이런 누추한 곳에 신령님이 강림해 오시니 천만 의외입니다. 뜻밖이다. 첩의 재화는 어인 말씀인가? 이 첩은 바로 일지를 말하는 거겠지. 재앙, 이거는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지. 내일 밤에
괴상망측한 욕을 당한다. 괴상망측한 욕은 납치당하는 거지. 봉돌이 없고 가는 거란 말이야. 부디 멀리 하소서. 박시왈. 그러면 친정으로 갈까 그랬더니 친정에 가도 그 괴상망측한 욕을 면치 못할 것이니 더 멀리 가시오라고 이야기해 준 거야. 이거 꿈이야 꿈. 박씨가 엎드려 통곡하며 미천한 인생이 시부모의 총애하심을 입어서 의연히 부족하고, 의연한 거 당당함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면면이도 부족해. 여러모로 부족하다. 뭐 겸손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걱정을 끼치는 중에 가장이 남편이야. 국가의 헌신하와 만리타국에 가 있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에 가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일을 도모하는 거야. 일지가 아까 나왔던 봉다리 그렇게 하는 걸 도와주고 박씨를 납치하는 거. 온 집안에 괴상한 재화가 있어와 원통한 사람도 쫓겨나가고 불쌍한 목숨도 하나 죽었으니, 여기서 죽은 거는 큰아들 금석을 말하는 거겠지, 그지? 금석이잖아, 그지? 여기 지금 한 사람은 남편은 만리타국에 있고 괴상한 재화를 대해서 원통한 사람은 쫓겨나가고, 이 쫓겨나간 거는 창인은 남편이고, 남편은 나라일 때문에 만리타국에 가 있는 거고, 불쌍한 사람 하나는 목숨을 잃었다는데 그건 큰아들 금석을 말하는 거야. 최씨 부인을 말하는 거야. 부인이 2명 있다 그랬지, 그지? 이 최씨 부인은 쫓겨나고 또 한 사람은 목숨 하나 죽었으니, 이거는 처음에 나왔던 금석을 말하는 거야, 큰아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만일 소첩이 만일 일시의 재화를 피하여 멀리 가오면, 자, 이거 봐봐. 시부모님이 더 걱정하실 것이요. 그래서 시부모님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시부모님이 걱정한다고 얘기하면서 못 떠나고, 또한 여러 횡액이 일어난 날이니 달리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횡액을 피해도 면할 수가 없으니 도망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간다는 얘기지. 못내당한 경황을 면치 못할 테니 차라리 자결하여 죽기만 같지 못할 듯하여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말하기를,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인명재천. 마음대로 임의대로 죽지 못하고 씻지 못할 욕만 당하면 그 안이 분하니까 분한 것이지요. 여자가 비록 힘쓰기 어려우나 내가, 이 신령이 인도해 줄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그랬더니 박씨가 말하기를, 씻지 못한 인생을 그다지 생각하시니, 자, 씻지 못할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그랬을까? 은혜가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설령 어디로 간다 하고 하여도 어미 없는 채순을 버리고 갈 수는 없나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결론은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지. 어미 없는, 이 어미가 바로 최씨란 말이야. 어미 없는 채순을 버리고 갈 수는 없나이다. 최씨가 누명을 쓰고 쫓겨났기 때문에 딸만 있는데, 박씨 딸이 아니야, 최씨 딸이야. 얘를 두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피하라고 꿈속에서 신령님이 와서 꿈에서 얘기했는데, 갈 수 없는 이유를 뭐라 하냐면 시부모님이 걱정이 심하실 거다. 됐죠? 두 번째, 내가 나가면 어미 없는 채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까? 이 두 가지 때문에 가지 않겠다. 또 한 가지를 덧붙이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재앙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뭐 하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랬더니 노인왈, 그건 부인의 생각이죠. 요량이란 말은 부인의 생각이야 하고, 홀연 보이지 않았대. 그럼 꿈에서 깬 거네, 그지? 박씨가 놀라 깨어 몽중의 일을 열심히 생각하니, 자, 지금 금방 노인과 나눈 대화를 생각하니 집안에 또 변이 날 징조로다. 그래서 예지몽이라고 했던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에서 제시하는 거지. 신령의 말이 그러하니 피하려 하면 필경 마침내 반드시 욕을 볼 것이요, 피하려 해도 거처를 정하지 못해, 어디로 갈 때를 정하지 못해 마음이 심란하여 대부인께 의논하여, 대부인 시어머니가 큰 방으로 들어가니, 이때 장씨가 꿈에서 깨어 누워있다가 박씨를 보고 놀라며 물으니 박씨가 꿈을 금방 노인과 나눈 대화를 이야기했다. 자, 여기서 있잖아, 고전소설에서 너네들이 자꾸 틀린 게 뭐냐면 이 호칭 때문에 그래. 대부인이 장씨고 이거는 시어머니야. 알아니? 무슨 얘기지? 네. 그러니까 박씨가 며느리지, 그지? 이 관계를 잘 알았는데
며느리가 꿈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려고 시어머니한테 간 거야.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자, 그 들어오는 박 씨한테 보고 깜짝 놀라 물으니 박 씨가 꿈 얘기를 한 거야. 중량하고 이제 이때 진사가 마침 들어오다가 부인의 거동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 들어와 물으니 박 씨도 함께 있는지라. 박 씨가 함께 있는 거야. 진사가 마침내 들어오다가 부인의 거동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 자, 그래서 지금 중략 다음 부분 박 씨가 있는데 박 씨에게 묻기를, 자, 진사가 박 씨한테 물었어. 너는 어찌 여직 자지 아니하고 이 밤에 왔느뇨? 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왜 잠을 안 자고 왔느냐? 박 씨가 미처 대답하지 못하다가 잠시 꿈을 말씀드렸다. 둘이서 꾼 꿈이 그리도 똑같으니 집을 어디로 알아보고자 하였나이다. 자,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을 꿨단 말이야. 그래서 집을 알아보려고 한다는 거야. 진사가 크게 놀라면 대답하기를, 그런 실없는 말을 어찌하는가? 꿈이란 본디 허상이고 믿지 않는다. 또한 젊은 여자가 친정도 아니고 정처 없이 어디로 가든 욕이 되지 않겠는가? 자, 떠나려고 한다는 얘기지, 그지? 하고 사랑에 나가니 박 씨가 갈 길을 찾아 힘든 차에 진사의 말씀이 그렇다고 여겨 다시 잠시 여쭈되, 아버님의 말씀이 지당하오니 설사 무슨 액을 당하여도 집에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출해야 돼. 아까 장씨가 시모라 그랬지. 시어머니. 그러면 여기서 진사는 시아버지가 되겠지, 그지? 왜냐하면 여기 뭐라 그랬냐면, 자, 뭐라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당하다. 이 아버님이 시아버님을 말하는 거야. 이게 유추하는 거야. 하고 별당에와 도로 생각하다가 그러 날이 새어 종일 염려무구하니 걱정만 생긴 거지. 비자 운선이 구하기를, 옆에 있는 계집종 운선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밤에 우리 집 문 밖에 돌광대 논다 하더. 여기 나가면 안 되지, 그지? 어평하는 거잖아. 애기씨 구경하니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요 의심해야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일치편일 수도 있어. 박씨 그 말을 듣고 자연 심사가 동하여 놀라며 왈, 이것은 분명 무슨 일이 있겠다. 자, 눈치챈 거야. 염려하였다. 과연 해가 저물자 시간의 경과 대문 밖에 노구 소리가 나며 구경꾼이 모여드는지라. 이 노구 소리가 났다는 얘기는 그 위에 광대들이 연주하고 막 하는 그 소리가 났다는 얘기야. 박 씨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혼자 있기 싫어 대부인께나 가 있을까 하여 시어머니 운선을 불러 시비, 계집종이지, 채순을 업히고, 채순은 지금 최 씨의 딸인데 갓난쟁이지, 그지? 큰 방으로 가려는데 어젯밤에 현몽하던 노인, 꿈속에 그 노인 있잖아, 신령님이 호련 앞에 서서 큰 방에 인도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거늘, 자, 문을 먼저 열고 따라 들어오라는 거야. 박 씨가 주저하다가 이미 나섰는지라 운선을 따라 들어가 보니 장부인 혼자 앉아 있다가 호련 일어나 합장 재배를 한다. 행차올 오실 것을 알았나이다. 먼 길을 편안하셨나이까? 박 씨가 그 말을 듣고 괴이하게 여겨 다시 보니 장부인이 아니요 어떠한 여승이 염주에 목을 걸고 앉아 있는지라. 더욱 괴이하게 여겨 방 안을 들어보니 평생 보지 못한 방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꿈속의 노인이 박 씨의 위험한 처지를 보고 이걸 피신시키려고 여기 이 빈 방으로 데리고 온 거야. 알았지? 박 씨는 시어머니 방인 줄 알고 따라 들어갔는데 생전 처음 가본 방이었단 말이야. 옆에 들어오던 노인은 부지거처 알지 못한다, 거처를 알지 못한다 라는 뜻이야. 부지거처한지라. 박 씨가 여승에게 묻기를, 여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여승이 말하기를 금강산 무스람이라 하나이다. 자기 있는 금강산으로 데려온 거지, 박 씨를. 박 씨가 신령의 도술인 줄 알고 다시 물어왈, 여기는 충청도 괴산이 얼마나 되나이까? 이 괴산 땅이 원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집에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랬더니 850리라 하더이다. 여기서 이제 빠진 게 이제 전기적 요소지. 갑자기 빈방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금강산 무스람이야. 그리고 고향인 괴산에서 850리나 떨어진 걸 금방 순식간에 온 거잖아, 그지? 박 씨가 왈, 우리 올 줄 알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승이 뭐라 그러냐면, 간밤의 꿈에 산신령님이 현몽하시어 꿈속에서 내일 아무시에
그럴 만한 행인이 아이를 데리고 이 행인은 박씨고 아이는 채선이지 올 것이니 부디 착실히 접대하라. 하옵건을 이집까지 기다렸거니와 어디 계신 행손이 무슨 일로 이런 궁곡 방문하셨나이까. 이는 금강산 무수람이 되겠지, 그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느냐? 행손, 행인, 여기서는 박씨하고 채손을 말하는 거야. 박씨가 말 얻어먹는 사람이 기약 없이 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대사는 죽게 된 인명을 구하소서. 이 대사가 여승이란 말이 지금 달라졌어. 하고 머무르니 그 여승이 정수제라 하는 중이더라. 불교에서 무슨 부처님께 기도하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겠지. 한편 이날 밤 봉돌이 돌광대로 놀다가 지금 박씨를 업고 달아나려고 했었잖아. 밤이 깊은 후에 박씨 방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는 빈방이라. 박씨를 찾았더니 이때 일지가 박씨 업혀가는 모양을 보고자 문 밖에 섰거늘 봉돌이 박씨를 찾으러 다가오는 길에 일지를 보고 박씨네? 그래가지고 둘러엎고 큰 담을 넘어 달아나니 일지 업혀가며 부르짖으며 나는 박씨가 아니니 놓고 가라. 봉돌알 아따 이년 시끄럽다. 박씨가 아니면 호박씨는 못 쓰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것도 예를 들면 언어 유희에 해당되는 거지. 말장난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일지가 봉돌에게 납치될 박씨의 모습을 보러 나왔다가 오히려 봉돌에게 업혀가는, 보복당하는, 뭐 고소한 거지, 그지? 하고 얼마나 달아났던지 그날 밤에 경기도 고향읍내 480리를 들어가니 날이 새더라. 그러니까 업어가지고 들쳤고 경기도 고향까지, 고향 일산이잖아. 충청도 괴산에서 그 일산까지 480리인데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가버린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벌을 받은 거죠. 일지는. 자,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볼까. 박씨는 시부모님과 채순을 이야기하면서 떠날 수 없다, 남겨갈 수 없다, 멀리 가는 것은 노인이 멀리 피하라고 한 노인의 제안을 거부하는 거지. 맞았잖아 지금. 네. 2번 내용이 그냥 박씨는 돌광대에 올 것이라는 운선의 말을 듣고 불행한 일이 닥칠 거라고 예상했지, 그지? 자, 그러면서 장씨 시어머니 박씨의 말을 통해 박씨가 자신과 같은 꿈을 꾼 것을 알게 된다. 이거는 진사 시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같은 꿈을 꾸지라고 신기해한단 말이야. 자, 진사 신변에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박씨가 집을 나가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부지거쳐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어딜 가는 거야. 아, 부지거쳐는 그건 아니구나. 아무튼 시아버지가 나가는 것을 반대한다. 여승은 박씨의 정체와 박씨가 찾아온 연유를 미리 알긴 뭘 미리 알. 물어봤단 말이지. 환대를 한다. 박씨가 누군지, 그 다음에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물론 그 전날 밤 꿈에서 행인이 온다 그랬지 박씨가 온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박씨의 정체는 모르고 있었어. 누군가 오는 건 알고 있었어. 알았니? 그래서 행인이 아이를 데리고 올 거다라는 산신령의 말을 꿈속에서 여승은 들었단 말이야. 누군가 오는구나.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박씨라는 건 몰랐단 말이야. 이해됐어? 네. 그냥 신령님이 오면 착실히 대접해라. 뭐 이렇게만 얘기한 거야. 누군지는 얘기 안 했으니까 모르지요. 알았니? 그 다음에 온 연유도 알지 못했지. 아,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데 연유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5번이 지금 알 수 없는 내용, 틀린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은 박씨를 모해하고자 밤마다 차돌과 더불어. 자, 그러면 기억은 일지와 차돌의 행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맞았지, 그지? 그 다음에 리을은 어떤 밤이냐면 여기 보니까 리을 보세요. 리을 저 뒤쪽에 리을 해가 저물고 리을. 한편 이날 밤에 봉돌이 그날 밤이래, 그지? 일지와 차돌의 의도대로 그 행위가 실현되는 시간이다. 자, 그러면 그날 밤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밤마다 일지하고 차돌이 밤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데 여기 지금 우리 일지와 차돌이 아니고요. 차돌이 의도대로 그 행위가 실현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지? 네. 여기서는 차돌이 와서 박씨를 납치하는 시간이지 일지와 함께 오는 게 아니야. 그다음에 디귿, 자 2번 봐봐. 디귿은
위에 나온 거 볼게요. 과연 해가 저물자 대문 밖에 노구 소리가 나며 구경꾼이 모여드는지라. 그 해가 저물자 디귿. 디귿은 박씨가 자신이 머물렀던 곳과 가까워질 아니야. 시간이지 이게. 무슨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지, 그지? 그다음 미음 보세요. 앞에 봐봐. 미음은 맨 끝에 경기도 고양읍내 480리에 들어가니 날이 새더라. 자, 일치가 자신이 머물던 집에서 멀어지는 시간이다. 뭐 그건 뭐 본인이 걸어간 건 아니지만 업혀서 계산해서 고향으로 간 거니까 이건 맞았다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다음에 3번으로 가볼까? 3번 디귿은 니은은 앞에 봐보세요. 너도 봐봐 앞에. 니은은 뭐냐면 이날 밤에 박씨가 꿈을 꾸니. 됐지? 이날 밤에 박씨가 꿈을 꾸니. 니은은 기억에서 야기된 사건이 실행되는 시간이 아니죠. 자, 니은은 기억에서 야기된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잖아. 실행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리을은 그 사건 전모가 밝혀지는 시간이다. 리을은 앞에서 보니까 리을은 뭐냐면 여기 있다. 리을. 한편 이날 밤 봉돌은 만약에 실행되는 시간이네. 전모가 밝혀지는 시간이 아니고 실행되는 시간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알았니? 자, 그다음에 4번. 디귿은 니은에서 발생한 박씨의 심리적 갈등이 최고로 이루어지는 시간. 아까도 얘기했는데 니은은 어떤 시간이야? 앞에 봐봐. 니은은 이날 밤 박씨가 꿈을 꾸는 시간이야. 니은에서 발생한 박씨의 심리적 갈등이 최고죠. 자, 꿈을 꾸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면 과연 해가 저물자 나왔단 말이야. 고조되는. 그렇지. 꿈속에서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 라는 꿈을 암시를 받았잖아. 근데 진짜 그 운선 하녀가 와가지고 밖에서 그 광대들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심리적 갈등이 고조되는 거지. 즉 심리적 갈등이 고조된다는 얘기는 긴장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미음은 이러한 갈등이 야기된 원인이 사라진 거지. 그지? 일지가 업혀서 경기도 고향으로 갔으니까 더 이상 위태롭지 않지. 그치? 정답은 4번이네.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위기에 대응하며 박씨의 성격이 변화하는. 리을과 미음은 박씨로 인해 일지의 성격 변하는 내용은 없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5번은 틀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5번 같은 경우에 일지하고 차돌이 그 계략을 세웠는데 그 과정에서 박씨가 변한다. 대응하며 박씨의 성격이 변하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도 변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밖에서 광대들이 온다. 날이 저무니까.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지. 그 다음에 미음은 일지가 봉돌 등에 엎혀가지고 저 멀리 갔으니까 원인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정답이야. 네.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A와 B. A는 뭐냐면 앞에 봐보세요. A에서는 여기 있다. 꿈. 이거는 그 박씨가 꾼 꿈이야. 그 다음에 B는 간밤의 꿈에 신령님이 현명하시오. 이거는 그 여승이 꾼 꿈이야. 이거는 박씨가 꾼 꿈이고 이건 여승이 꾼 꿈이다. 네. 자, 가장 적절한 거. A와 B에 나타난 존재는 모두 자신과 꿈을 꾼 주체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관계라는 게 뭐야? 어떤 사이냐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박씨가 꿈을 꿨을 때 노인이 나타나는데 누군지 몰라. 알았니? 그리고 여승도 갑자기 스님이 나타났는데 스님의 정체는 모르고 그냥 여승한테 부탁한 것만 누가 올 테니까 잘 모셔라. 이것만 얘기한 거지 주체의 관계를 설명한 건 없다. 그다음에 A와 B에 나타난 존재는 모두 신령님이야. 꿈을 꾼 주체가 겪게 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한다. 그럼 이건 A만 해당되는 거죠. 3번. A에 나타난 존재는 꿈을 꾼 주체를 돕기 위한 거. 그치? 박씨를 돕기 위한 거고, B에서는 꿈을 꾼 주체에 타인을 도운다? 타인이 바로 박씨가 되겠지. 정답은 3번이네. 동일한 거야. A에 나타난 존재는 꿈을 꾼 주체를 안심시키기 위해 운명을 안내하고, 아니죠. 피하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운명을 안내했다면 어차피 위험하긴 하지만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렇게 하면 운명을 안내하는 건데 얘는 지금 신령님이 뭐라냐면 어딜 가도 위험하니까 빨리 피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비에 나타난 존재는 신령님은 꿈을 꾼 주체 여승의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설명한다. 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A에 나타난 존재는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꿈을 이런 것도 없고 내용 틀렸어. 경고하는 것도 없고요. B에 나타난 존재는 자신의 말을 따르면 꿈을 꾼 주체의 고난이 사라질 것임을 안내한다. 꿈을 꾼 주체가 아니고 주체. 그럼 여승이 지금 고난의 상태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 자, 정답은 3번이야. 예지몽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신령님이 나와서 박씨를 도우려고 박씨에게 꿈에 나타나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위험을 여승한테 어떤 사람 행인이 올 테니까 아이를 데리고 잘 대접하라. 그 말만 남긴 거니까 정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읽기를 감사합니다. 정진사전은 악녀인 애첩 일지로 인한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룬 여기다 쟁총형 가정소설. 이게 가장 남편의 신임을 얻으려고 그 처첩 간의 갈등 부인들끼리 막 싸우는 거 그런 내용이야. 일반적으로 쟁총형 가정소설은 선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기 선인은 누구냐면 이 글에 따르면 박씨지요. 그런데 벌써 쫓겨난 최씨가 있어. 그 다음에 선인을 몰아내기 위한 악녀의 계략. 그 다음에 계략으로 인한 선인과 주변 사람들의 시련. 뭐 예를 들면 금석이 죽었지요. 최씨는 쫓겨났죠. 누명 쓰고. 박씨는 위험하죠. 뭐 이런 거야. 조력자에 의한 선인의 시련 극복. 조력자 누구야? 신령님 여승이지. 악녀의 계략의 발각과 선인의 대응.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얘를 벌 준단 말이야. 악녀에 대한 징벌 이거 맞잖아. 이게 마지막에 벌 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야. 서사구조의 전형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악녀의 계략의 실행을 돕는 주변 인물이 등장해서 아까 나왔던 봉돌 말고 누구지? 여기 나오는데 누가하고 일지하고 악녀 일지하고 차돌이 지금 계략을 세우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주변인인 봉돌이 나오는데 얘는 뭐 계략에 의해서 움직였다기보다도 자기가 박씨를 그냥 납치하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파라는 말, 심하거나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방식으로 선인이 위기에서 벗어나. 이게 쟁청형 가정소설의 전형이다.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방식, 뭐 신령님 등장하는 거. 그런데 정진사전에서는 이러한 쟁청형 가정소설의 전형을 따르면서도 악녀에 대한 징벌이 선인의 대응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 쟁청형 소설과 차이를 보는다. 자, 봐봐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인의 대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인들이 악인을 벌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결론은 뭐냐면 이 악인 일지는 누가 다른 악인 봉달이 업고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선인들하고 무관하게 얘가 벌을 받는 거야. 알았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알겠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요걸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자, 일지가 금석을 처치했다는 점. 그러니까 최씨 박씨의 큰아들을 처치했다는 점. 불쌍한 사람이 죽은 재화가 집안에 있었다는 박씨의 언급을 통해서 재화라고 그랬으니까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바로 일지를 가리키는 거야. 악녀의 계략으로 선인의 주변 사람들이 실현을 겪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죠. 누누이 최씨는 누명쓰고 쫓겨나고 금석은 일지한테 죽고 박씨는 납치당할 위험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돌광대를 보러 온 구경꾼을 피해 채순을 업고 장씨가 있는 큰 방으로 피신하려는 박씨. 악녀의 계략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선인의 대응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 틀렸네. 그러면 그 대응 방식이라는 건 의도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의도성이 없지. 왜? 자기가 지금 그 신령님을 따라서 들어갔더니 여기가 어딘지 몰라. 그거는 대응한 게 아니야. 악인에 대응한 게 아니라 그 지금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피하려고 한 것뿐이지 악인에게 대처한 게 아니란 말이야. 대처하면 계획을 세워서 뭔가 맞서 싸우는 게 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은 틀렸다. 3번 박씨가 들어간 장씨의 방에 순식간이 처음 보는 거. 장씨 역시 여승으로 바뀌는 모습. 이거 다 전기적이죠. 그죠? 선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방식. 전기적. 맞았죠? 그지? 네. 갑자기 시어머니가 여승이 되고 신령님은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시어머니 방이
이상한 낯선 공간이 됐는데 이게 금강산 무수람이고 괴산에서 금강산까지 그 순식간에 오고 이게 다 현실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자신의 계략 성공이 궁금하여 박씨의 방을 찾아갔다가 봉돌에게 납치되는 일지의 모습을 보면서 선인들이 반응 안 했는데 이상하게 악녀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정진사전은 특이하다. 맞았잖아. 그다음에 일지에게 박씨를 납치할 계략을 알려주는 차돌이 나오고요. 집을 나온 박씨에게 거처를 말해주는 여수이 나오고요. 각각 계략 실행을 돕는 주변 인물과 이건 차돌이고 선의의 시련을 극복을 돕는 조력자 이거는 여승이고요. 각각 등장한다. 여승도 신령님도 모두 조력자야.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선인에 의해서 벌을 받는 마지막 해피엔딩이 선인에 의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악인이 일지라는 여기 악인을 업고선 가는 바람에 벌준 형태가 돼버렸다. 알겠지? 그런 점은 다른 고전소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